강원도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원주. 그중에서도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 전통시장. 오늘은 사람 냄새 가득한 시장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은 또 저쪽에. 여기서는 나가 아닙니다. 와, 미역이 되게 신선하네. 여기가 미역이 뿌리쳐 있어요. 와. 어디 미역뿐인가요? 봄의 상징인 냉이를 비롯해서 쓴바귀까지. 이미 전통시장은 봄이 한창입니다. 봄 기운이 있네. 아, 지금 봄이 여기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주의 과거와 현재가 몰려 있는 곳이래요. 어디가 그런 게 있어. 진짜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걸 찾으셔야죠. 난 그런 거 몰라요. 아,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본부를 제가 상실했네요. 자, 그러면은 저를 따라오시면은 원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가봅시다. 락앤롤! 오늘은 원도심에서 만나는 원주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낼 곳은 바로 여기 원주시 중앙동입니다. 지명 그대로 원주의 핵심 상권이자 중심부인데요. 최근 외곽 지역 개발로 공동화가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형성된 중앙동 순대 골목입니다. 와, 여기는 완전히 국밥 거리네요. 근데 요즘 마침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연배로 봐서 우리가 원주에 대한 많은 얘기거리를 우리가 건질 것 같아. 국밥도 좀 먹을게요.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아니, 에이, 무슨 소리예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야지. 과연 어르신께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뜻밖의 국밥 토크 시작합니다. 앉아도 될까요, 잠깐? 예, 아이고. 야, 국밥, 순댓국밥이죠, 겨울에는. 이거만한 게 없죠. 우리는 참 국밥을 많이 먹는 민족이에요, 원래. 그죠? 밥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국에다가 밥 말아서 빨리 먹을 수도 있고. 뭐 돈 없고 좀 적어도 이건 실비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에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정말 배가 볼록 나오는 순댓국밥이면 아주 이거였었어요. 이거. 유정서 선배님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나요? 저도 무형 시절에는 배고팠죠. 이제 특은 약간 이제 성공했을 때 먹는 거고. 그럼 원주 중앙동은 어떤 곳일까요? 그럼 여기 중앙동에서 예. 어릴 적부터 사셨던,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동이 원주 중심입니까? 예, 원주 중심입니다. 동서남북 중에 제일 가운데 위치를 했기 때문에 중앙동이라고. 여기를 안 거쳐간 사람은 원주를 거쳐갔다 소리를 못했어요. 여기에서 낭만도 있고 여기에서 뭐 슬픔도 다 있었고 군대 갈 때도 여기에서 이제 회식하고선 저 기차역까지 무동을 태워서 간 적도 있고 이 중앙동에서 그런 추억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사실은 이 중앙동도 중앙동이지만 원주의 역사를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원주의 역사를 알아보려면은 두말할 나이도 없이 원주 가명. 뭐가 감명이에요? 가명. 원주 가명. 감명? 원주에 강원 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 보시면은 원주 역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제가 또 라켓 관우입니다. 제가 머리도 그렇고. 제가 이거 국이 식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다녀오십시오. 예, 잠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정말 순댓국이 식기 전에 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중앙동이 원주의 중심인 역사적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어르신들이 알려줬던 강원 가명, 현재 사적 제439호입니다. 원주의 도심 한복판에 고즈넉히 자리한 옛 건축물, 그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정문인 포정루를 지나면 중남문과 노선문이 나오고 이를 거치면 핵심 건물인 선화당에 이르는데요. 과거엔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건물만 43동이었답니다. 그러면 강원 가명은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원 가명 길라잡이 박순조 문화원장입니다. 이게 바로 관찰사 집무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직공으로 말하면 도지사 집무실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구나. 예. 바로 이곳입니다. 강원도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곳이 선화당인데요. 선화당이 있는 강원 가명은 조선시대 강원도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고 역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감내하기도 했죠. 제가 서울에서 창덕궁, 경복궁 뭐 이런 데 많이 가봤지만 거기 이제 임금님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임금님이 사실 정도로 크진 않아요. 근데 아담하고 옹기종기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관찰사가 부임을 했다든가 큰 손님이 오셨을 때인가 네. 뭐 판서 지낸 분들인가 네네. 뭐 이런 분들이 오셨을 적에 그 공연을 하잖아요. 오, 그쵸. 그래서 그 공연을 하는데 그 교방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갖다가 교방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따지면 연예협회네. 연예패가 비슷하죠. 정철이죠. 관동별곡 쓴 분. 예, 관동별곡이. 예. 그분이 여기 관찰사로 왔을 적에 관동 팔경을 유람을 합니다. 아, 예. 그러면서 지은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관동별곡. 관동별곡. 예, 그분이 바로 여기에서 관찰사로 있으면서 여기 그 지은 겁니다. 계시면서. 그래서 교방에 이인들을 통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게 관동별곡입니다. 그래서 열리는밖에 많네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교방의 정제로 다 이게 돼갖고선 그게 전국 각 관하로다가 다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동무입니다. 조선 헌종 당시 대왕 대비 회가변에 궁중에서 행해졌고 전국에서 처음 확산된 강원도의 춤이죠. 강원도 행정의 중심이자 멋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강원 가명. 그런데 그 의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원주의 그 강원 가명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500년 동안을 여기에서 가명에 존속하고 있으면서 원주의 정체성 정립에도 여기가 일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선 왕정 때 과거를 배출한 게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여기가 4번째로 많이 배출을 했어요. 원주에서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원주라는 원자하고 원자. 강릉이라는 강자하고 그래서 강원 이렇게. 에이, 진짜요? 진짜입니다 이거. 이게 또 너무 크게 가셨네. 그게 비약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와. 지었다는 그럼 강원도는 언제부터 강원도라 불린 걸까요? 신라 때는 신라의 땅으로, 고구려가 강세였을 때에는 고구려의 땅으로, 궁예가 다스리던 후고구려 시대에는 후고구려의 땅으로, 왕건 당시에는 고려의 땅이기도 했던 과거 강원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서로 탐내던 땅이었습니다. 질곡의 세월이었던 만큼 그 지명도 많이 바뀌었지요. 영동과 영서가 다른 지명을 쓰던 그 옛날 고려 성종 14년 영동과 영서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이름 삭방도. 하지만 계속해서 합쳐있던 것은 아닙니다. 전하, 본래 영동과 영서는 기후부터 토양까지 다른 곳이옵니다. 그리하여 명종 8년 영동과 영서를 분리해서 영동은 강릉을 중심으로 연해 명주도, 영서는 춘천을 중심으로 춘주도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동과 영서는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영동과 영서가 다시 합쳐져야 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결국 우왕 14년 영동과 영서를 합쳐
교주 강릉도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다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바로 태조 이성계의 유화도 회군으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러우니 행정 정리부터 해야겠다. 교주 강릉도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중심지부터 정해야겠는데, 그렇다면 한양과 가까워야 소통은 물론이고 물자 공급까지 원활할 것인데, 그럼 남한강 근처인 이곳을 중심지로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정해진 중심지 바로 원주입니다. 그리하여 태조 4년 강릉의 강, 원주의 원이 합쳐져 강원도가 탄생한 것이지요. 이것이 현재 강원도 지명의 시초인 셈입니다. 그 이후 강원도의 행정 중심지 원주에는 도 전체를 다스리기 위한 관청이 생겼습니다. 그 관청이 바로 지금의 강원감령인 것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조선 태조 4년 강원도라 칭하고 강원도 관찰사의 관청을 원주에 설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95년 관찰부를 춘천으로 옮기기 전까지 500년을 이어온 원주 강원 감영. 이후 강원 감영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엔 일본 헌병 수비대 건물로, 이후엔 원성군의 청사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강원 감영 폐지 이듬해 원주엔 또 다른 역사적 태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 원동 성당입니다. 원주 지역 최초의 성당이자 강원도의 개화기 시대를 알린 원동 성당. 1896년 8월 17일에 이 건너편에 있는 카톨릭 센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온 것은 1913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70평의 고딕식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풍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된 성당이었는데, 그 건물이 6.25 사변으로 전수됐습니다. 그때 건물은 붉은 벽돌로 되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이 벽돌은 그때 잔해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 앞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1955년에 지금 현재의 성당이 개축됐습니다. 이후 원동 성당은 민주화 시대 중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70년대 유신 헌법에 반대한 지학순 주교의 원주 선언 등 가톨릭 교회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죠. 역사의 큰 축을 담당했던 원동 성당, 그리고 보기 드문 고딕식 건축 양식으로 현재 원동 성당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원주엔 다양한 근대 문화 유산이 있는데요. 1918년에 지어진 모리스 선교사 사택, 등록문화재 제138호 원주역 급수탑, 등록문화재 제165호 반공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근대문화 유산이 중앙동에 있습니다. 1934년 세워진 조선 식산은행 원주지점. 과연 이 은행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일제에 많은 만행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경제적 침략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됐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금융기관으로 식민수탈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일제의 배를 불렸던 경제 침략의 상징. 조선 식산은행은 원주 지역 최초의 은행 건물이지만 반면에 일제의 경제수탈 확장을 위한 아픈 역사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광복.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참혹한 한국 전쟁. 특히 일사후퇴 당시 중부 지역 제1의 요충지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던 원주. 이로 인해 1951년 미군 부대 캠프롱이 주둔했고 휴전 이듬해엔 우리나라 일군 사령부까지 원주에 자리를 잡았죠. 결국 원주 시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사도시로 옷을 갈아입은 원주. 이렇게 우리 근현대사 질곡의 한 가운데에 원주 그리고 중앙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엔 뜻밖의 지명이 생겨났는데요. 제가 비록 국밥은 먹지 못했는데 조선시대 강원 감영서부터 그리고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쳐서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있는 이곳이 지금 어딘가요? 여기가 에이도로입니다. 에이도로. A도로? 예. A도로. B도로, C도로. 이름 왜 그래요? 6.25 전쟁 때 이 탱크가 지나간 길입니다. 그래서 탱크 부대가 알파, 브라보, 찰이라는 부대가 지나간 데가 길이 됐어요. 탱크 부대의 이니셜을 따라 미군들이 편하게 부르던 지명 ABC 도로. 한국 전쟁 당시 알파 부대가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A도로입니다. 도심을 횡단하며 가장 인파가 몰렸던 원일로가 바로 A도로죠. 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뭐 한 13만. 여기 A도로에 있다 보면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좁으니까. 예, 좁으니까. 브라보 탱크 부대가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B도로입니다. 1975년 B도로의 모습인데요. 현재 중앙로 문화의 거리가 바로 B도로죠. 하지만 원주 시민들은 공식 지명보다는 아직도 A도로, B도로, C도로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찰리 부대가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C도로입니다. 현재 평원로인 C도로가 과거엔 문화의 거리였죠. 집에서 이제 뭐 용돈 뭐 조금씩이라도 얻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날 잡아서 이제 그 시도로 쪽에 있는 이제 거기서 만나자. 그럼 이제 거기서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극장 가도 이 C도로에 다 있었습니다. A도로에는 극장도 없고 C도로 한쪽에 극장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최고 호사하는 게 짜장면 먹고 극장 가는 거. 중학교 졸업하면 짜장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 이제 탕수육 먹습니다. 이렇게 A도로를 걷다 보면 또 하나의 생활 중심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 중앙동의 전통시장입니다. 어르신들께선 이곳이 고향이라고 하시네요. 이제 요 신발 가게가 저희 집 옛날 제가 크고 이제 자랐던 이 신발 가게요? 예. 이제 어머니가 여기서 이제 저희 두 남매 데리고 이제 삭바느질을 하셨어요. 삭바느질이요? 네, 삭바느질을 하셔가지고 뭐 풍족하진 않았지만 어머니한테 이제 돈 얻어가지고 이 시장 자판에 나와서 인절미도 사 먹고 인절미 한 2개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친구들도 약 올리고 여기 간 주면서 나만 먹는 거지 이제. 꿀맛이죠. 그때 그 인절미 맛은 뭐 그죠. 저희 시대에는 뭐 다 모든 그 의류라든가 생필품 이런 거 필요하면 여기 와서 샀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백화점이죠 뭐. 만물상이에요. 만물상. 이제 영월, 평창, 제천 다 여기 나와서 장 봐가지고 버스 타고 그것도 버스도 큰 버스 아니고 마이크로 버스라는 거 조그만 버스.
그 비포장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가고 그랬었어요. 도심 중심부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 그래서 이 일대를 저잣거리 마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 전통시장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같은 곳에 위치한 시장의 이름이 각기 다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같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름이 달라요. 자유시장이라고 돼 있고 또 이 옆에는 전통시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예, 이게, 시장이 예, 세 개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다른 겁니까? 예. 이 시장들이 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아, 여기가 이제 원주의 중앙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시장이 이제 중앙시장도 생기고 자유시장도 생기고 전통시장도 생기게 됐어요. 중앙시장이 그러니까 모체. 이게 모체다. 아, 중심이다.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기 위해 원주 중앙동 판자촌에 칸막이를 쳐놓고 오일장을 시작한 사람들. 원주 중앙동은 전쟁으로 인해 부족해진 생필품을 구입하고 세상 살아가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지요. 그래서인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오일장에 모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일전이요. 저건 얼마예요? 그것도 일전이요. 여긴 다 일전이에요? 예. 모든 물건이 무조건 하나의 일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장을 일전시장이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랬던 것만큼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지요. 바로 원주 미군 부대. 캠프롱에서 미군들이 쓰던 물건을 받아다가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미군들의 물건은 명품 중에 명품 취급을 받았고 그 미군들의 물건을 파는 곳을 양키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파는데 여기가 왜 양키 시장이야? 이 사람이 시대에 뒤처지는 소리를 하고 있네. 뒤처져? 참다. 우리 이제 그만해. 결국 같은 시장이지만 일전시장은 중앙시장으로, 미군의 물건을 팔던 시장은 자유시장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듯 시장 역시 변화에 직면하게 됐지요.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대책을 세워야겠어.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 낡아버린 중앙시장 2층에 젊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시장 청년몰. 골목이 미로같이 생겼다고 해서 원주 미로예술시장이 된 것입니다. 70년간 일전시장에서 양키시장으로 중앙시장을 거쳐 미로시장까지. 시장의 변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지요. 1970년대 자유시장의 모습입니다. 양키시장이라 불렸던 자유시장은 1987년에 주상복합으로 재건축됐죠. 하지만 원주 전통시장의 모체는 중앙시장인데요. 최근엔 이곳 2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젊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낡은 창고와 주거지였던 중앙시장 2층의 새로운 변신. 바로 미로 예술시장이 된 겁니다. 김종서 씨, 첫인상은 어떤가요? 이게 뉴트로네, 진정한 뉴트로. 젊은 아티스트들의 이런 숨결들이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뭔가 신구의 조합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미로 예술시장을 만든 주인공들은 과거의 흔적 위에 예술의 옷을 입힌 청년 상인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전통시장의 미래를 제시한 40여 개의 점포들이죠. 여기 이제 지명이 미로 예술시장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예술시장은 알겠고 그 미로는 네. 그 미로의 미로가 맞습니까? 미로 같다라는 미로의 의미도 있지만 네.
그거 말고 세 가지의 더 미가 의미가 더 있어요. 아름다운 예술을 하는 미, 그리고 맛있는 곳이 많다 해서 만미, 만미.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미래미라고 해요. 왜 여기서 하게 됐어요? 굳이 좋은 데도 많은데 시장동에다가. 여기는 새가 싸요. 그게 최고지 뭐. 됐네? 여기가 됐어. 네, 엄청 싸요. 제가 인테리어 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지원 사업을 못 받은 청년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인테리어 정도 비용만 있으면 정말 다르게 돼 있는데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지금. 어떤 그쵸. 뭐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여기 딱 이제 들어섰을 때 텃세가 있으면 힘들거든. 어때요? 금은방이 굉장히 유명해요. 금은방이요? 예. 네. 왜냐면 직접 세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이제 예술을 하는 작가지만 그런 분들도 아직 계세요.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을 서로 잘 알잖아요. 네. 굉장히 잘해주세요. 아 서로 간에 또 네. 도와주고 모자란 부분 채워주고 네. 또 그분들한테 얻는 그런 또 경험 그쵸, 네. 그거는 돈 주고도 못 사거든요. 막 힘들 때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많이 흥분하구나. 네 그때 역시. 많이 보듬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초창기에 되게 막 돈 많이 못 벌 때는 밥도 주셨어요. 아이고 눈물 납니다. 야. 네. 또 하나의 작은 실험이자 변신을 꾀하고 있는 중앙동. 중심이라는 무게감. 그것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질 수는 없다는 책임감이자 자부심일 겁니다. 비록 과거의 영광은 쇠퇴했지만 희망이라는 내일을 품고 있는 원주 중앙동입니다. 한 도시 안에 이런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그 원주는 굉장한 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 지방 그 도시들이 약간 좀 고령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도 이동도 많아지고 사실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원주도 역시 이제 그런 좀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 한켠으로 좀 안 좋았지만 반면에 또 오늘 이 젊은 이 창업인들의 어떤 이런 에너지를 봤을 때는 원주의 미래는 밝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들의 꾸는 꿈이 원주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주 중앙동의 내일. 이젠 청년 상인들의 꿈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옆에 가게 막 가져가도 돼요, 이거? 이거요? 네. 신랑이 하는 거라서 신랑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시면서 드셔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김종수 씨의 인기는?